오늘의 전국 현안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국은 이제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시행이 되고요. 그런데 여당 정부가 생각하는 경찰국과 경찰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찰국이 다른 것 같아요. 경찰국을 만들어도 수사에 개입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도 너무 짧은 것 아니냐. 보통 40일인데 4일로 줄였고요. 너무 좀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둘이 다투고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이걸 조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 국가의 기본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강경 일변도라고 하는데 저는 강경 일변도가 아니라 네. 말을 할 필요도 없다. 바로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될 정도로 국가 기강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요. 예.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복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군과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복을 입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무기를 또 소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조직입니다. 예. 이런 조직이 법상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집단이나 연명으로 반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집단행동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행법의 위배에 대해서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용인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국가 기강에 관련된 문제를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 이런 문제일수록 더 신속하게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집단 행위를 공무원들은 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명령 불복종 아니냐. 그리고 바로 이제 감찰에 착수했고 징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위반이다 아니다 이게 논란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법을 들이대면은 네. 그렇게 적용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전차를 보면은 이렇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고요. 예. 설득을 하고 견제 장치, 제도적인 장치, 또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13만 경찰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쟁점을 좀 살펴보고 박수영 의원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쟁점을 잠깐 보면요. 경찰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대목입니다. 수사권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혹시 수사주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이런 우려를 이제 불식시켜야 되는 게 또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행안부 장관도 앞으로 신설되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경찰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경찰은 계속 이제 중립성, 독립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중립이고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신경민 의원께서 치안본부 얘기하셨는데 치안본부를 없애고 경찰청을 만들 때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다음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해놓고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드루킹 사건, 은폐 의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청와대로부터 직접 하명 사건들 또는 그 측근에 의한 하명 사건들이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드루킹 사건은 구속이 예, 돼 있고 지금 구속됐고 실형을 살고 지금, 있고 예, 실형 살고 그런 있습니다. 사건들입니다. 김경수 씨 사건이죠. 김경수 씨 예. 사건은 돼 있지만 또 나머지 사건들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는데 예. 이런 사건들을 보면 경찰의 독립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아무도 견제와 균형을 하지 않는 국가 조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더더욱이 14만 명에 달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조직이 누구로부터도 견제와 균형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매우 비민주적인 것이죠. 예. 그러면 그동안은 뭘 했느냐.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실도 있었고 또 검찰이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을. 근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전부 다 가져가고 플러스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경찰이 나왔는데 경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 청와대 통제 안 받고 검찰 통제 안 받고 행안부 통제도 안 받겠다. 그러면 누구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던지는데 여기에 대해 답은 없고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해달라. 월급을 올려달라. 수당을 올려달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자, 견제 균형 안 받는 권력기관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견제와 균형 이야기를 했는데 최경민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요.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통제는 받았으면서 왜 행안부 통제는 못 받겠는 거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지금 사실 경찰이 정말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건 역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건 한번 자문해봐야 됩니다. 근데 경찰국 신설과 함께 이번에 보니까요. 행안부에 없었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지나 봐요. 이게 혹시 수사 사실상 지휘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럼 규칙 제정안 같은 예, 규칙 제정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규칙 제정안에 보시면 뭐 개별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복을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지 않는 건 잘 아실 것이고요. 예. 지금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 딴 마음을 먹고 개별 진행 중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 상황을 보고를 받고 지휘를 직접 해버리면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네. 이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찰이 어떤 경찰인데 뭐 지금보다 더 난리가 나고 더 시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어저께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전체 경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14만 경찰 중에 일부 경찰이 일부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경찰들이 지금 국민의 경찰을 자기들 특정 세력의 경찰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경찰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치안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위 이상으로 임명된 분들이 처음부터 고위직으로 가신 분들이 현장 업무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정치 경찰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특정 세력이라고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특정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 뭐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은 뭐 직위 해제돼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대학교 출신이십니다. 경찰대학 출신이 전체 뭐 숫자는 다른 직역으로 들어온 분보다 적지만 예. 고위직은 또 대부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또 독립,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거 없는 독자성을 유지하겠다. 어느 나라가 그런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반문해 보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여야의 충돌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국회에서 하지 않았고요. 대통령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으로 대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경찰 장악에 나선 것 아니냐면서 맞서 싸우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경찰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 항명 사태 아니냐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4일에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고요. 또 2일에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공포 시행이 됩니다. 자,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이틀 뒤에는 인사청문회까지 열리고요.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수영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공청회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좀 더 대국민 설득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예. 상당히 오래 논의가 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은 언제부터? 뭐 처음에 경찰 위원회 만들고 예. 자치경찰제 만들 때도 경찰국이 있었는데 그랬군요. 그러나 예. 반발이 심하니까 뭐부터 했느냐? 경찰이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한 게 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자치경찰제인데 자치경찰제만 해도 10년 정도 논의를 해와서 예. 시행을 했는데 이게 껍데기뿐인 자치경찰제가 됐고 네. 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적인 역할밖에 못하지 이게 경찰을 통제하는 그런 견제와 균형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논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했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국을 중심으로 이런 논의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실정법도 위반했고 직무명령도 위반했습니다. 모이지 말라 그랬고 2시간 뒤에 해산하라고 그랬는데 절대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제복 조직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 실정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처벌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업무 보고 내용보다도 사실 한동훈 장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의원과 설전이 있었잖아요. 뭐, 그 설전을 아주 흥미롭게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날카로운 질문 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
여당에서는 박수를 치고 야당에서는 야유를 보내고 그런 광경이 펼쳐졌더라고요. 예. 한동훈 장관은 그 예상했던 대로 대응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차분하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응을 했고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흥분해서 고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방식으로 갔는데 사실 이게 일종의 이해 충돌입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이 예. 법사위에 배정돼 가지고 하는 거는 국정감사 들어가서 뭐 잘못된 걸 까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예. 애매한 위치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관행에도 맞지 않고 네. 상도 의상에도 맞지 않는 일을 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장관이 어저께 이제 뭐 누가 이겼니 졌니 제가 그 부분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박 전 장관이 잘할 수 있으려면 지금 한 장관이 이렇게 대답할 걸로 보여지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상 답변까지 생각하고서. 너무 빤하게 이렇게 답변할 걸 알면서도 그 질문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된 거고요. 네. 아마 이제 전략을 수정해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잘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현직 장관의 기싸움을 알고 보니까 상임위가 또 있으니까요.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니까요. 또 한 번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이슈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